네, 2024년 3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발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미 했죠. 한 달 전에.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는 아니고 20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원안대로 2,00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서울 지역에는 단 한 명의 증원도 안 해주고요. 서울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톨릭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그렇게 8개의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명도 증원을 안 해줬습니다. 서울은 충분히 의료가 많다. 네, 지금 서울에 의료가 얼마나 많은가는 지금 각 대학병원들이 수련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출근을 집단사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전문병원이나 중소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의원도 많고. 그래서 서울에는 단 한 명의 의과대학 정원 증강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5개 대학이 있는데 2,000명 중에 18%인 361명을 늘려줬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서울에 문과가 있고 이과하고 공과, 그다음에 의과는 수원에 있죠. 성균관대 의과대학 정원을 120명으로 늘려주고 역시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 의과대학 거기도 1,120명, 차의과대학은 80명,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은 120명, 가천대는 130명으로 정원이 되도록 좀 늘려줬습니다. 361명을 늘려서 이러한 정원을 갖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포함해서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이쪽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국립대학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 있죠. 그 중에 제주대학은, 제주도는 인구가 적으니까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은 100명으로 맞춰줬지만 제주대학, 그 다음에 강원도도 인구가 적어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은 132명으로 맞춰줬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은 전부 다 200명으로 늘어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숫자인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가 하면은 지금 서울에서 큰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현재 135명이에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이 이게 조금 더 먼저 생긴 건데 110명.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106명. 카톨릭대학이 93명. 카톨릭대도 의대학 빠뜨렸는데. 지금 중앙대 86, 이화여대 의과대학 76. 이거는 그대로인 상태인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중에서 강원대학하고 제주대학을 빼고 나머지 국립대학은 거점대학들. 국립대학 중에서 거점대학은 전부 다 200명으로 확 늘어졌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지방대학 가는 게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그 외에 사립대학에 있는 그 의과대학도 학교 규모가 작았던 대구 카톨릭대학만 거기는 원래 40몇 명인데 80명으로 늘려줬을 뿐 나머지 모든 대학은 100명 이상으로 정원을 갖게 해줬습니다. 많이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가고 싶으면은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을 가는 게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지방에서 의과대학을 나오면은 일단은 그 지역에서 개업을 해서 그 지금 지방의 의료 필수 의료 인력이 딸려서 문제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98년 이후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이 의대는요, 2000년 DJ 정권 때 의약 분업을 했죠. 지금은 이제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병원에서 그냥 처방전을 내부로 돌려가지고 그냥 바로 약을 받았었죠. 의약 분업이 안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분업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 건강이 좋아진다고 많이 떠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분업을 하면서 그때 의대가 굉장히 많이 의사들이 반발해서 의대 정원을 315명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300이 몇 명을 줄였는데, 그때 그들을 줄이지 않았으면은 그 누적 계속 이제, 그로부터 한 24년이 지났으니까 한 6,600명의 의사가 더 늘어났을 거고, 그랬으면 의사 부족 문제가 많이 해결됐을 텐데 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온 거를 의사 부족 문제를 이번에 일거에 풀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그다음에 의과대학 교수들의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물론 옛날에 전두환 정부 때 그 당시에는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았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전두환 정권이 4.13 그 당시 헌법대로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각 대학에서 엄청난 시위, 세칭 6월 사태,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와중에 그 시위는 이제 5월부터 시작됐죠. 그 와중에 6월 29일 날 노태우 후보가 이거 안 된다. 헌법 바꾸자. 그 대통령 직선으로 뽑는 걸 해야 된다는 6.29 선언을 하면서 극적으로 뒤집어져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직선으로 치렀습니다. 그런 적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당선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노태우가 당선돼 버렸죠. 그렇게 뒤집어진 사례가 있지만은 그건 상당히 드물죠. 그때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나와서 6월 항쟁이라는 시위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 열망이 있어 뒤집어졌는데 이번에는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대해서 의사들은 일부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차례 다뤘듯이 지방, 중소, 전문병원 측에서는 오히려 이때가 확장의 기회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표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뭐 지지, 찬성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찬성이죠. 그래서 과연 의사들 전공의를 중심으로 또 일부 의대 교수들의 중심으로 한 반발이 그걸 뒤집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의 불리한 요소로 작동하겠느냐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윤석열은 간다. 이렇게 가는 방법에서 거칠고 무슨 문제는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지 못해요. 또 대화하고 하면은 못 갑니다. 일단 갔다가 나중에 1, 2년 후에 수정을 하나는 있더라도 이렇게 갚버려야 되지. 의사들은 계속 의료 문제를 자기네가 다루려고 그래요. 의사 정원도 자기네가 해야 되고 뭐 잘 아니까 하는 건 좋죠. 근데 자기네 이익만 지키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국민들한테 맞는 쪽으로 가줘야죠. 왜 피한성이냐 이거야. 돈 버는 쪽으로 의사들이 다 가고 꼭 필요한 데는 의사들이 돈 못 번다고 안 가고. 그러면 국민을 위한 의료가 안 되는 거죠. 네. 윤석열은 갑니다. 의사들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누가 국민의 질을 더 받을지 궁금합니다.